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삶의 이해 환경, 그 중에서도 행복한 생활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인데요. 정주 환경은 좁은 의미로는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는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냐면은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고, 주변의 사회 환경,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학군이 좋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이 있어야 된다든가, 또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 환경이고요. 또한 주거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집터도 좋아야 되겠고, 또한 그 집의 구조, 이러한 것들도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꼭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좀 충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여유 및 새로운 일에 도전이 가능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즉 사회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되겠고, 또한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불투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실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만 그것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권자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에 가입하던가 집회, 시위 및 언론 매체에 투구하고, 또한 청원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인데요. 도덕적 성찰은 개인이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때에 그 본인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실천은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다음 중에서 이상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아까 이상적인 정주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선 영조 때, 즉 정확히는 1751년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용학자가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걸 책으로 기술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이중환이 살기 좋은 곳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풍수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이중환은 풍수 지리학자로서 당시에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수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를 보면 복잡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여기까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딴섬이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외딴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류하기가 어렵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산물이 생산되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얘기죠. 빼어난 경치가 있어. 아름다운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인 안정. 자,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경제적인 문제지요.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적인 문제지요. 의회 제도 확립. 이게 조금은 이상하네요. 실업수당을 지급. 의회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민주주의 실현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 높은 정주환경. 아까 얘기했었죠. 시민 참여가 제한된 사회. 시민 참여가 제한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행복한 삶을 위한 그 네 가지 조건에 민주주의 실현이 있는데 이 시민 참여가 제한된 사회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만을 말한다. 주거 환경만을 말한다. 아니죠. 사회 환경도 필요하고 자연 환경도 필요하다고 했었지요. 인간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을 말한다. 쾌적한 정주 환경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2번, 3번, 4번 모두가 다 맞는 말이고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을 말하는데 꼭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이 낮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 비례적으로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도는 더 이상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요.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00만 원을 받았어요. 1년이면 6천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보통 밥 하루에 3끼 먹고 뭐 자동차 운영하고 집 사서 살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상 되면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그 총수들 1년에 몇백억씩 버는데 그 돈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행복과 비례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돈이 아주 많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행복 수준은 낮아진다. 그렇진 않죠. 부자 나라일수록 행복 수준은 뭐 아주 높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낮아진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억지소리죠. 소득과 국민의 행복 수준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소득과 국민의 행복 수준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는 얘기라 여기에 있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은 행복도와 비례한다. 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행복하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논리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일정 수준의 소득은 행복도와 비례한다. 다만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는 꼭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정치 참여 방법이죠. 그럼 정당에 가입한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나이라든가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 조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당의 가입이 허용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언론 매체에 투구한다. 뭐 신문이나 방송사에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억울한 점 또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투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행복의 조건은 성찰하는 삶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감을 가져야 한다. 쫙 봐도 답이 탁 나오지요. 1번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2번과 3번 관련이 없죠. 자,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기의 내용과 관련된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정권 획득이나 공익 추구가 아닌, 자, 정권을 획득을 위한 것은 정당입니다. 공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시민단체지요. 그래서 특수한 이익 실현이 목적으로 전문가 단체나 노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 단체, 의사들은 의사협회, 약사는 약사협회,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 이익집단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제도는 공정해야 되겠죠. 민주적인 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정당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복수정당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당 독재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권을 잡은 정당이 국민들을 억압해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 정당제는 필요합니다. 언론의 적적인 사전 검열제도, 사전 검열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정부 기관 같은 곳에서 이러한 내용은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되겠어요.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제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정은 입법부, 국회죠. 법의 집행은 행정부, 법의 적용은 사법부, 법원이죠. 이렇게 나누어 맞는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고, 국민 자치의 원리는 정치는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하는 건데 요즘에 3개로 나누지요. 그래서
요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정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입헌 정치 원리는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권력 분립의 원리, 특히 상권 분립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